네. 오늘 주제가 뭔지 알아요? 오늘 주제 갱년기 우리가 다루게 되죠. 육회, 예, 통쾌, 상쾌, 또 명쾌. 그 사쾌 중에 네. 육회, 송송, 토크예요. 아하, 네. 갱년기를 그럼 유쾌하게 만들어 가자는.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기 전에 한번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결혼 몇 년째지? 결혼 그러니까 30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런 아내하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이 몇 년째인지 수 개념 없어요. 정리 정도는 안 돼요. 이것은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려진 사실을 그냥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부부 얘기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치약 짜 쓰는 거 너무 다르죠. 저는 밑에서부터 꼭꼭 짜 쓰는데 제 아내는 아무데나 주물러 놔요. 치약이 한 번도 빳빳하게 서 있는 적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저희의 신혼은 어느 순간 와장창 무너져 내렸죠. 아내는 아내대로 쪼잔하다고 공격하더라고요. 아니 그 치약이라는 거는 본질이 뭐예요? 어쨌든 짜서 양치질 깨끗하게 하면 되죠. 여보. 근데 어디서부터 짜서 쓰느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나는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배려가 있어야 되지. 뚜껑 온데간데 없어. 침질 흘려. 그럼 그걸 누가 닦아? 불편한 사람이 닦으면 돼요. 나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보, 그렇지 않나? 지금도 칫솔 누가 바꿔줬어? 오늘 아침에도 내가 바꿔놓고 왔어. 당신 칫솔 너무 망가져서 마모돼서. 그거 바꿔놓는지도 모르지? 그러면 바꿔놨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왜 방송에 와서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그걸 그렇게 그냥 아유 감사하다. 내가 그 일은 참 당신의 표준을 못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지. 근데 기어이 우기니까. 그게 어깃장 평생 놓고. 쌓은 습관이 하루 이틀 만에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히 나도 처음에는 미안하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습관 훈련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딴에는 이렇게 좀 중간에 짜는 거를 밑에서부터 짰으려고 많이 정말 노력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갔다 들어오면 정말 실컷 노력해서 10번 중에 3번, 5번, 6번 성공하거든요. 그 얘기를 안 하잖아. 꼭 뭐라 그래요? 당신? 왜 치약이 항상 이렇게 짰으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항상 아니지. 기분이 나쁜 거죠. 또 말도 정확하게 지금도 말이 틀리잖아. 아,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이랬습니다. 당신 맨날 왜 이래? 그러면 아내는 방금 말한 것처럼 자기는 열심히 노력해서 괜찮은데 잘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왜 틀렸을 때 얘기하냐면서 맨날이라니. 요게 목에 걸려가지고 내한테 공격해온 말이 있었지. 그래서 맨날 하고 항상 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성질을 내잖아. 당신이 먼저 나한테 그러죠. 당신 집안 도대체 배운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피를 건드려 버리잖아요. 아니 피를 건드리는데 화가 나지 않은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요? 당신은 그러면 가만히 있었어? 나도 건드리죠. 당신 피는 어떻고 이랬지? 그래서 피는 또 다른 피를 불러온다. 어찌됐든 그래서 치약이 싸우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당신 맨날 왜 이래? 이러면 아내는 또 그 말이 목에 걸려서 저한테 공격해 오는 게 당신은 항상 사람을 그런 식으로 취급한다고. 그럼 저는 또 얼마나 참고 참아냈는데 항상이라고? 무슨 항상인데? 이렇게 싸우는 것은 맨날과 항상이 싸웠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맨날 항상 하다가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되니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되고 갈 때까지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뭐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치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리정돈이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같이 외출한다고 그러면 시간은 쫓기는데 그때 사이에 화장한다고 이게 눈 까 뒤집고 문제는 화장품 뚜껑이랑 뚜껑 다 열어놓죠. 그럼 결국 못 견뎌서 또 성질을 부렸죠. 응? 당신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아니 당신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아니 뚜껑을 좀 닫아야지. 그래가지고 몇 시간 후에 집에 들어오면 향 다 날라고 맹물 찍어 바르? 맹물 찍어 바르냐고? 맹물 아니, 부어줘? 화장은 내가 하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성질을 아니 그 내라고 화장품을 그래요? 누가 사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낭비를 하면 돼? 이게? 아니 뚜껑 열었다고 낭비하는 게 뭐가 있냐고. 아니 그래가지고 몇 시간 후에 집에 들어오면 향 다 날라갈 거고 아니, 맹물을 찍어 바르냐고. 향이 얼굴에 화장을 하게 만드나? 아니 성분이 화장을 하게 만들지 왜 꼭 당신 스타일대로 해야 되냐고. 아니 그래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도대체 이전에는 항상 꼼짝도 못하더니 지금은 또 굉장히 말도 잘하네. 아니 항상 뚜껑 닫아놔야 된다는 기준은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걸 화장품이라고 쓰는 거야? 어쨌든 향이 날아가도 성분은 남아있고
나는 성분으로 화장을 하는 거지 향으로 화장을 하는 게 아니거든. 아니 나는 향이 그건 좋아. 향수가 아니잖아. 향수는 향수인 거고 로션이지. 또 향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네. 애들이 또 밟아가지고 또 이게 밀치면 다 쏟아지고 그거로 향으로만 끝나냐고 그게. 못 배워서 그랬죠. 이제야 바른 말 하네. 그리고 난 몰랐죠. 어찌됐든 내가 뚜껑을 열어놓은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문제지. 그럼 지적하고 아니, 고치기라도 해야 되지. 나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걸 지적하면 그걸 고쳐야 되지 않냐고.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아니 해서 10번 중에서 7번 해도 못 따라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내를 고쳐보려고 소리 지르다가 소리로 안 된다는 걸 알고서 제가 끄집어낸 게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여보 여기 좀 앉아라. 기억나지? 기억나요. 여보 성경 좀 읽어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뭐 때문에 그 바쁜 중에 세마포 수건을 다 개껴놓고 나올 생각을 하셨겠냐고. 당신같이 정리정돈 안 된 사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아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속으로. 그래서 그때 좌절했지. 도대체 신학 공부해서 지금 성경을 저렇게 갖다 붙여서 안에 습관 고치겠다는데 도대체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인가? 내가 속으로 그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야. 오죽하면 이런 적용이 나왔겠냐고. 사랑하라 그랬잖아 아내를. 사랑? 그렇지. 이게 요즘처럼. 돼야지. 뭐가 잘 안 되면 도와주면 되지. 그걸 이렇게 성경을 들이밀어서 공격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요즘은 이렇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예. 안 된다고 알았죠. 그때 탁 깨달은 거 하나 있었는데 방금 이거였어요. 제가 변화시켜서 사랑하려는 착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변화시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변화된다라는 원리를 그때 조금이나마 이렇게 터득하게 됐죠. 그때 제게 찾아왔던 아주 중요한 깨달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니 이거였습니다. 야 이 녀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거 이 자식아. 그때 제가 그 은사가 뭔지를 알게 됐죠. 제 안에는 이게 종이 이런 게 나뒹구는 거 지금도 잘 안 보이지? 안 보이죠. 안 근데 보이니까 저는 종이 다니겠죠. 쪼가리만 떨어져서 눈에 보이거든? 그렇죠. 그때 알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큰 깨달음이었는데요. 아하, 내 안에는 정리정돈의 은사가 없구나. 그러니까 불편한 것도 불평스러운 것도 없구나. 근데 저는 그게 불편하다는 것은 곧 뭐예요? 눈에 띈다는 것이고 눈에 띈다는 것은 아내가 갖지 못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불평불만이 은사구나. 이 깨달음이 찾아오면서 우리 부부 생활에 일대 큰 변화가 찾아왔던 거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훈련을 못 받은 거죠. 예, 태어나서부터 늘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지금의 남편은 너무 잘 훈련된 가정 안에서 자랐고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나는 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나. 나하고 다른 성격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남편을 비난했지만 생각을 바꾸기로 한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훈련 안 됐으면 남편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싶어 할까. 이 생각 깨달을 때부터 해서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 중이라고 의식한 거지? 의식한 거라고 왜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 갑자기 순한 양처럼 얘기를 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예. 제 아내가 이게 본 모습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때 제가 비로소 그 아내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남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이걸 가지고 공격하라, 상대방 무시해라, 상대방 자존심 건드려라 이렇게 주신 무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아내를 도울까 그 작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그때부터 그죠? 끝에부터 닫아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면 제가 다가가서 이랬죠. 여보 이거 다 쓴 거 맞나? 예. 뚜껑 닫는다. 이것도 닫아도 되나? 맞아. 그랬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소리 질렀고 성경 들이밀어도 전혀 변화될 생각을 안 튼 아내가 말없이 섬기니까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래요. 여보 화장품 뚜껑 좀 열어줄래? 이제 너무 꽉 탔죠.
저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남편이 저한테 와서 여보 뚜껑 닫아둘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만큼 은혜 받았던 적이 제 인생에 또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비로소 우리가 대화 방법도 모른 채 문화적 차이도 극복 못하고 생활 습관의 차이 이런 것들로 서로 막 싸우고만 살았죠. 그때 이제 피천득의 그 수필가 영문학자이기도 했던 이분의 글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듬어 주었죠. 이제 시집을 온 새댁이 전세를 살게 됐는데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지요. 그 전셋집 주인 아주머니가 참다 그냥 한마디 한다는 게 이랬어요. 세대 그렇게 싸울 것 같으면 헤어지지 왜 그렇게 싸워. 맞아요. 헤어질 것 같으면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가만 생각해 보면 부부애로 산 게 아니라 전우애로 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새댁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줌마 헤어질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싸워요. 살아보려고 이렇게 싸우는 거지. 이 진리를 또 한 번 터득하면서 우리 부부관계가 참 많이 다듬어졌죠.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가정에도 우리는 부부싸움 하니까 희망이 없다 이게 아니라 또 싸웠다 이게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가 살아보려고 싸운다라는 것. 이건 명심하면 허들 경기의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찾아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하고 이제 아내가 형편상 그 학위 논문을 써야 했고 미국에 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미국 생활에 이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러기 가족이 됐던 게고 기러기 가족을 마치고 돌아와서 같이 이제 하나가 됐는데 참 마냥 행복할 줄 알았고 또다시 신혼이 찾아온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큰 변화가 나타났었죠. 당신 그 맞아요. 변화 기억해요? 네, 기억나죠. 근데 저 변화가 당신한테서 먼저 왔었던 것 같아요. 제 아니죠. 기억에는. 당신이 먼저 했지. 그러고 또 네, 갖고 그런가? 이제 이랬었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맹해지고 그 신혼 때 그 모습을 다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총기는 사라지고 고집스러워지고 맨날 엎어져 자고 사람이 무기력에 빠져 있고 뭘 잘해줘도 안 되고 그래서 해외 생활한다고 고생했다고 이제 아내 데리고 여행까지 해봤지만 아내 우울증은 치료가 되지 않고 그때 아내를 짓눌렀던 것은 심한 우울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그때 않았나요? 아마 부부 세미나 진행할 때인데 기억이 나네요. 앞에서 내가 진행하러 가야 되는 순서인데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순서 다 놓치고 불러내도 당신 불러내고 나올 생각도 않고 뭐가 그냥 계속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고 고민이 아니라 아무런 의욕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뭐 강의하는 것조차도 귀찮고 삶의 의미도 하나도 없고 내가 왜 사나 싶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재미가 없고 참 내가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재미도 하나도 없고 관심이 가는 것도 없고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면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때. 그러니까 또 한 번 아주 낯선 여인이 제 옆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여행을 갔는데 그 즐거운 시간에 다들 낄낄대고 깔깔대고 웃는데 아내는 가만 이렇게 먼 산만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돌아가신 장모님 생각하는가 싶어서 또 아내를 달래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더니요. 나중에는 갑자기 아내가 또 표범처럼 변하더라고요. 그 막 힘이 세지고 무슨 말을 하면 막 맞서고 대들고 미쳐 날뛰는 건데 이때 내가 탁 알았죠. 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라사인의 광인이 따로 없구나. 이게 거라사인의 광인이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알았던 거죠.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그냥 조용하게 얘기했다가 당신이 한마디 하면 그냥 짜증이 나는 거야.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무슨 불덩이가 있는 것 같고 괴물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괴물? 괴물. 내가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나도 알 수가 없고 어떤 정확한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니까 나도 그 괴물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고 내가 왜 이러나. 사실은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나도 나를 생각하면 좀 불쌍하기도 하고 나도 그때 나를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표현했지만 정말 낯선 여자였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순하기도 하고 또 정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얘기를 하면 귀담아 듣고 이랬는데 사사건건 트잡이가 너무 심하고 또 목소리도 커져요. 그리고 나한테는 나중에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막 꽉 이러더라고요.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미쳤구나. 내가 이제 이 생각까지 들고 나중에 싸우다 안 돼가지고 소리 질렀죠. 그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난 또 가만히 있나. 당신은 마귀 새끼다 이러는 거지. 집안이. 서로가 목회자하고 사모가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그건 좀 절제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서 참 이렇게 추악해질 수 있구나. 근데 그 변화가 발달이어야 되는데 변화가 이렇게 쇠락이었으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죠. 근데 뭐 그게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고 남편 당신에게도 그런 증상이 내한테? 나섰죠. 사랑하라 그랬잖아 아내를. 사랑? 변화시켜서 사랑하려는 착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일도 하나도 없고 내가 왜 사나 싶기도 하고 새벽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시간으로. 여기 찜질방이다. 남자없이. 그거 내가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송비로는 얼마나 멋진 남자인데. 이게 애미로서 왕따 당했다. 그래서 그때 제게 위로가 됐던 말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이 송송 토크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출애굽을 하듯이 우리 여성들이 갱년기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갱년기를 다룰 수 있는 것은 한국 그 방송 사상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갑자기 기억 안 나요. 그때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인가 잠적했어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뭐 이메일도 안 되고 연락 일절 다 끊어버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한국으로 치면 그때 당시 미국에 있을 때니까요. 기러기 가족으로 있을 때인데 남편이 전화 왔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새벽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시간으로.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한참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여기 찜질방이다. 남자없이. 그러면서 막 그 자신의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다른 거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건 기억을 해요? 그거 내가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송비로는 얼마나 멋진 남자인데 아니 갑자기 그날 얼마나 갑자기 쪼잔한 남자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너무 자주 삐지기 시작하고 한번 삐지면 몇 날 며칠을 가기 시작하고 신세 한탄을 막 늘어났잖아요 그때. 신세 한탄. 도대체 내가 혼자서 왜 이러고 사냐. 네. 내가 미쳤냐. 아니 자식하고 아내를 위해서 나 혼자만 희생하고 나는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를 그때 갑자기 하기 시작하더니 그때 왜 가족 여행 가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가 한번 싸웠던 적 있잖아요. 난 지금 생각해도 되게 마음이 아픈데. 근데 그때 나는 나대로 당신이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부부가 정겹게 지내는 것을 아이들이 보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았고 당신은 아이들하고 계속 있다가 모처럼 한국에 와서 여행 간 건데 내하고는 말할 생각지도 않고 큰 녀석하고 쏙삭쏙삭 이러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네, 그 그래서 당시 참 둘이는 저렇게 가까운데 나는 마누라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 생각이 불쑥 드니까 화가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앞서서 걸어가면 얼른 아빠를 따라서 보조를 맞춰서 같이 와야 되는데 저만큼 갈 때까지 둘은 뭐 무슨 얘기가 재밌는지 마냥 떠들기만 하고 이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근데 그런 나를 보고 또 찌질이다 뭐 삐졌다 이러니까 이게 화가 안 났겠습니까? 화가 났죠.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차를 타고 가면서 찬이가 요새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음악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을 뿐인데 차에서 내렸는데 당신은 갑자기 멀찌감치 걸어가고 있고 상황 파악을 하느라고 쫓아갔잖아요. 그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그때 그랬죠. 아니 차 안에 4명이 있는데 왜 2사람만 계속해서 속삭거리냐고. 아 그래서 속삭거린다는 표현이 너무 웃겨서 근데 그걸 꼭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냐고. 아니 그러면 서운하면 끼어들면 되잖아요 대화에. 아니 그래 끼어들려고 해도 둘이 워낙 밀착돼 있는데 거기에 밀착이라는 왕따 거는 누구 당했다는 이게 네. 애비로서 왕따 당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 중심해야 되지 어떻게 애들하고만 저렇게 놀아제끼냐. 그 놀러 왔으면 공통 주제를 꺼내야 되는 거지. 음악? 그럼 둘이 관심사 좋겠다. 근데 여기에 지금 오랜만에 만나서 가족이 여행을 갔으면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왔는지를 얘기해야 되지. 이건 온데간데 없고 둘이 또 무슨 흥미가 당기면 그냥 거기에 빠져들고 그러면 그 예준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나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가끔 어때? 하고 물어주는 게 기본인 대화 패턴이지. 이게 서운했던 거지.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니까 2사람이. 아니 2사람이 기회를 뭔가 안 주니까 기회를. 기회는 본인이 가져가는 거지. 그 대화할 때 본인이 남도 아니고 무슨 어려운 자리도 아니고 가족들이 가고 있는데 아니 재미있게 대화하고 있으면 그래 무슨 얘기야 무슨 그 음악은 뭐야 이렇게 끼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에 송기로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니 이렇게 대화가 나도 이렇게 쏠려가고 있으면 무력해지려니까 네. 이제는 나도 슬슬 이제 맛이 가는구나. 그 당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남편이 너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아니 옛날에 그쵸. 송기룡 같으면 끼어들어서 아 그래 뭐 좀 이렇게 대화하자. 뭐 둘이만 그렇게 속닥거리는 거 같잖아. 이렇게 좀 대화하자. 아니면 야 주제 좀 바꾸자. 응? 아니면 음악 얘기만 하나. 뭐 이렇게 하자. 틀림없이 이렇게 해서 대화를 아주 용감하게 얼른 또 체인지해서 아 그럼 뭐가 또 문제가 돼요. 주제를 네. 바꿔서도 대화할 수 있는데 아 그거를 속으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차에 내려서 꽁하니 또 가지고 있으면서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계속 걸어가고 있으니까 어머 이 사람이 내 남편 맞나 송기룡 맞나 예, 이래서 이제 이런 어느 생각이 드는 날 거죠. 문득 내담자가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뜻밖에도 두 분이 털어놓는 얘기가 꼭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내 얘기를 하는 얘기를 가만 듣고 있으니까 그 증상이 이렇게 금방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갱년기 증상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아 내가 환자구나 이제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때 미국에 있는 한 그 언론사에서 아침에 눈 떠서 신문이 배달이 됐는데 거기를 딱 펼치니까 전면에 남성 갱년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성들에게 갱년기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가만히 거기 적힌 증상을 보니까 요새 최근에 내가 느끼고 있는 와 송기는 너무나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증상들이 거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처음 알았죠. 아 남편이 지금 갱년기를 앓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네. 제게 위로가 됐던 말 하나가 있었는데 아내가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이게 아빠 모습이다. 아빠도 약할 때가 있다. 이제 우리 아빠를 도와야 되겠다. 근데 그 말을 전해 듣고 참 들킨 것 같아서 도둑질하다가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아 이게 가족이구나 하고 참 많이 용기가 나고 힘이 났죠. 그래서 이번 이 송송 토크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출애굽을 하듯이 그 괴물 같은 이 갱년기의 장애로부터 탈출해낼 수 있을까? 저의 경험담과 함께 갱년기 탈출을 주제로 한 강좌를 엮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는 호르몬의 대반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호르몬을 오용하든지 아니면 남용하든지 아니면 과용하든지 해서 생기는 그런 수많은 그런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비로소 호르몬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마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갱년기를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호르몬의 대반란. 아니 네. 이렇게 원고에 써놓은 내용도 또 오면 딴 얘기를 해요. 이런 둘의 좌충우돌을 이제 계속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아내가 갱년기의 갱은 다시 갱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원고대로 하면 갱년기는 다시 갱해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갱년기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남성도 그 갱년기의 장애 증후군을 앓게 된다는 것. 단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가지만 이때 가족 갈등이 굉장히 많이 심화되죠. 이제 다른 학문적인 연구는 있었지만 이게 대중적인 것으로 C 채널을 통해서
갱년기를 다룰 수 있는 것은 한국 그 방송 사상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도 서툰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제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자료들도 놓고 멋있는 강좌를 엮어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애청해 주시고 이 갱년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되는 좋은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유쾌, 상쾌, 통쾌, 명쾌. 명쾌.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멋진 가정 생활을 다시 한번 꾸며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